야,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예전에 비트코인 했을 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, 여기가 이전 고점, 여기가 예전의 고점인데 불과 며칠 사이야. 와, 어마어마하다. 요즘 살짝 고민이 비트코인의 이 코인으로,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제 코인 쪽 그 선물 쪽을 한번 살짝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저는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추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, 매수는 좀 그래요. 항상 비트코인이란 게 얘도 이만큼 이렇게 급등, 엄청난 급등을 했지만 꼭 한 번 정도 또 파동을 또 주고, 이게 결국 코인 많이 가진 애들이 올린 거거든요. 예전에 고점일 때도 그랬고, 2019년 1700, 그 다음 2400까지 갔던 게 여긴가? 지금 막 이게 미쳐 있어가지고 코인 쪽도 지금 막 작업해가지고, 이게 포인 쪽은 뭐 펀드멘탈이라기보다는 막 매집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팍 올려서 팔잖아요. 근데 진짜로 앞으로 나중에, 지금 당장 뭐 1억을 넘진 못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1억 넘을 기세가 보이죠. 이렇게 주시고, 코인은 또 빠질 때는 또 거의 뭐 앞뒤 안 보고 빼버리니까. 만약에 다음에 기회를 노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 중에 뭐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같은데, 비트코인을 저도 올해 예전에 건드렸어요. 한번 얘기 들었지만 제가 너무 이제 코인을 좀 일찍 봤죠. 일찍 미래를 가치를 보고 알트코인을 괜히 사서 천국에 한번 갔다 오고 지옥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신경을 껐는데, 근데 특성을 알죠. 그때 한 1년 넘게 다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.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, 이게 아마도 보통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많이 가요. 한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50등을 주고, 그 다음에 1년인가 뭐 이렇게 지나면 1년 내에 이번 연도를 가능성이 크겠죠. 극점을 한번 주고 또 한번 좀 과한 폭의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 코인은 아마 그 시기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다시 좀 좋아지려고 하는 시기하고 맞먹겠죠.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. 이게 오히려 실물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, 이게 아이러니한데, 원래는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,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오르고 있죠. 이렇게 금하고 똑같은 라인에 있죠. 보통 이게 달러, 그 금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이제 코인이죠. 코인, 비트코인.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하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. 그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도, 혹시 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여기서 막 매수로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, 저는 이제 이거 관심 가진 이유가 선물이 있어요. 여기 국내 시장이 안 되는데 법률상 이제 국외 시장, 외국에 있는 이제 거래소는 내나 위아래 베팅이 가능해서 이제 그런 걸로 해볼 생각인 거고, 해선하고 비슷해요. 근데 약간 다른 코인들은 뭐 해선 못지않게 지맛대로 해요. 오히려 약하고 이렇거든요. 이거 잘 보면 비트는 옛날에 여기가 2800을 찍고 2800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그 뒤로 다 돌파라고 회복을 했는데,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 코인들은 회복한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. 이더리움이 이제 2등 코인인데 알트코인의 대장이죠. 얘만 거의 근사하게 올라왔고요. 근사하게. 자, 없죠. 나머지는 캐시도 없고 다 똑같은 그림인데,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물렸어도 다 이상으로 돈을 벌었고 정부에서, 나머지 코인들은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 회복 택도 없이 3분의 1도 회복 못한 거예요. 오히려 3분의 1은 그냥 5분의 1 올라온 코인도 있고요. 개인들이 이런 알트코인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상 비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었죠. 개인들은. 이건 누구 좋은 장사냐면, 그러니까 뭐 일부에 비트로 존버했던 분들하고 개인이 아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번 거죠. 개인들이 웃긴 게 뭐냐면, 비트가 이렇게 가면 비트에 투자해야 되는데 코인 시장 들어와서도 비트를 안 사고 딴 거 싸게 보이니까 딴 거 산단 말이야.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.
리플 사고 막 이랬다가 또 여기 망하고. 비트코인 코인 시장 할 거면 비트코인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비트로 승부를 내야지 얘가 가치가 있는 건데 딱 봐도 보이죠. 다 회복 못했어요. 회복된 게 하나도 없어.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나마 인기 코인이고 조금 큰 애들인데 다 안 됐어요. 하나도 회복한 게 없어요. 매수 관점은 어쨌든 이게 고점 찍고 한번 이런 파동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실물 매수 쪽으로 노리면 되고, 그거 아니면 이제 파동을 먹는 식으로 해서 그런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렇게 파동 어차피 있거든. 이렇게 요즘에 비트코인도 뭐 지금 4천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조정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. JP모건이 되게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? 이게 JP모건이 얘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. JP모건이 기억나는 게 얘들이 비트 고점이었을 때, 이전 고점이었을 때 비트 막 거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락에 그 힘을 실은 애들이에요. 여기서. 그리고 요 바닥 왔을 때 지들이 매집을 또 했어요. JP모건이 매집을 했고, 그리고 이제 이만큼 지금 먹고 있는 거죠. 또 차익 실현하면서 또 올라가면 JP모건에서 또 뭐라 그럴 거야. 또 뭐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또 떨구고 먹고. 근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간에 비트는 언젠가는 뭐 진짜로 올라갈 것 같아요. 또 부욱 떨어지고 또 한번 시간 또 끌었다가 또 부욱 올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1억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그런 큰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여튼 지금 비트코인 그 ETF가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, 원래 이것도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.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계속 신청했는데 다 거절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시대가 분위기가 좀 변하니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이게 몇 년 걸렸어요. 승인 받으려고. 이게 거의 한 2년 전에도 막 비트코인 ETF가 막 된다고 막 그런 호재로 막 올랐는데 결국은 승인 안 돼가지고 또 뭐 그러고. 이게 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호재냐면,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인 게 코인 시장이 약간 안정성이 높아져요. 무슨 말이냐면, 원래 비트코인이 원래 화폐잖아요. 화폐. 원래 화폐 가상화폐인데 원래 취지는 그 암호화폐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현실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나온 게 어쨌든 코인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. 근데 너무 변동폭이 크잖아요. 화폐가 너무 변동폭이 크면 화폐로서 작용하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.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ETF가 출시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ETF라는 건 이제 실제로 그 메이저 금융 우리 제도권,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반제도권에 들어가는 개념하고 비슷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죠.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정권사나 은행들이나 이런 펀드나 이런 게 생기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좀 자제하게 되는 거고, 실제로 다른 이제 크다란 우리 지금 주식이나 뭐 이런 데 하는 정권사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변동폭이 좀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ETF가 나중에 장기적으로. 그러면 화폐로서의 정말 가치가 나중에는 올라가는 거죠. 변동폭이 줄면. 근데 단기적으로는 왜 약재냐면, 단기적으로는 일단 ETF가 들어오면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. 단기적으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력들이 막 이렇게 올려고 하는데, 새로 들어오는 그 거대 큰손이라 그러죠. 비트코인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, 지금까지는 코인을 안 했던 사람들인데, 예를 들면 이제 ETF가 생기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에 자금을 많이 가진 그 거대한 큰손 외에도 만만치 않게 우리 주식시장이나 뭐 다른 금융 쪽도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. 비트코인은 하지 않았지만 얘들하고 한마디로 힘겨루기가 되는, 힘겨루기. 무슨 말이냐면, 얘들이 코인 시장에 진출할 거면 비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4,000포인트잖아요. 4,000포인트 4만, 지금 4,500만인데 높게 안 살 거 아니에요. 그럼 결국은 얘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오면서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밀 수가 있단 말이죠. 어느 정도 아래로.
결국은 얘들도 매집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그 힘을 쓸 거 아니에요. 근데 매집을 이렇게 비싸게 하기 싫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방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또 매집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, 이게 연계가 된다는 거죠. 이제 ETF가 생김으로써 단순히 코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ETF와 분명히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, 코인 자체가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ETF 지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지수를 막 들었을 때 비트코인이 이걸 보고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지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중에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결국은 코인을 안 하던 사람들도, 일반 주식 투자나 이런 사람들도 코인을 간접적으로 ETF로 할 수 있게 되면 그 자금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. 가상화폐, 암호화폐 시장이. 그런 관점에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.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.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. 그래서 코인을 지금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상한 코인, 알트코인 할 필요가 없어요. 필요가 없고 그냥 비트코인을 보고 계시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 그때 비트코인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, 내가 존버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게 오히려 수익률이 클 수 있다는 거. 다른 코인들은 비트가 올라도 들어오르고 내리면 더 많이 빠집니다. 이게 좀 달라요. 다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, 애들이. 알트들은. 그래서 오르면 오히려 얘보다 오름폭은 적을 수도 있고 내리면 더 많이 내려요. 물론 이제 알트들은 가벼우니까 오를 때 퍼센트는 클 수가 있는데, 그런 걸 근데 길게 보면 결국은 다 내려가 있어요. 투자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이상 뭐 할 의미가 없다. 단타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알트 단타 치려다가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.